서양순 선수, 황영조 선수. 아니, 역사라는 게 꼭 살아야지 않아? 얘기 나온 김에 올림픽 역사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림픽은 누구나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그리스의 고대 축전이죠. 매우 온리 그리스인들만을 위한 축제였어요. 헬레네스는 자기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들. 그리고 우리 빼고 나머지는 바르바로이거든요. 듣기 힘든 역겨운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랑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인 건데 다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헬레네스들만을 위한 축제가 올림픽이고요. 다만 이제 이걸 왜 했냐라고 따질 때 발칸반도도 그렇고 그리스 반도도 그렇고 대부분 해안가에 작은 평야가 있고 대부분 그 뒤에 넘기 힘든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내륙이 이어져요. 지금 우리처럼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 영역을 관할하기 되게 힘들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거주지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해안가에 폴리스를 건설하고 섬에도 폴리스를 만들고 하는 문화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만의 일체성을 확인하는 장소. 이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 뭐냐? 난 아테네 출신이야. 테베, 아유, 저 촌동네. 뭐 이라든지 난 스파르타야. 이런 식의 폴리스 간의 경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체계적인 일종의 제의, 축전인데 도시국가들만의 명예나 영광이 되어가는 약간 이중적인 좀 성격이 띠게 되죠. 그리고 이 축제에서는 철저하게 여성도 배제가 되고 노예들도 배제가 되고 오직 남성 시민들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축제 자체가 모양새가 한계가 뚜렷한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여성 한 명이 봅니다. 그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신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 대회가 신성한 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신 역할을 하시는 분이 홀로 고고하게 앉아서 계속 앉아 계세요. 내려다보는 거. 또 하나 조금 민망하고 충격적인 것은 올 나체로 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주요 부위도 다 개방된 채. 그래서 남성들만의 올림픽이었다는. 근데 그게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그리스가 다른 문명권에 비해서 그 누드상이 발달됐잖아요. 조각상.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은 비너스니 뭐니 여성 누드상도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신들의 누드상은 좀 있죠. 근데 대부분은 남성 누드예요. 그래서 남성의 신체를 굉장히 우월하게 보고 남성의 신체미를 완성에 가깝다고 보고 동성애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게 좀 중론이에요. 그 이면에는 여성을 굉장히 좀 열등하게 보고 여성의 누드를 좀 추하게 보고 이런 거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좀 다른 형태로 올림픽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 이런 얘기하면 그리스인들께서 싫어하시겠지만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언제부터 했느냐를 따지기 힘들어요. 왜 따지기 힘드냐? 실제로 소위 말하는 암흑기라고 해가지고 기원전 8세기경에 그리스 반도 일대 대지진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전의 문명이 다 파괴가 돼서 고고학적 유적을 제외하고는 사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디세이, 일리아드 같은 게 다 기원전 8세기 이후에 나온 작품들이기 때문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여러 고고학적인 기원들을 추정해 봤었을 때는 기원전 11세기 무렵부터는 하지 않았을까 정도로 보는 거고, 적어도 기원전 8세기경 기원전 776년부터는 올림피아 제전이 정례화가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올림피아는 4년마다 한 번씩 딱딱딱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로마 시대 때까지도 계속 이어왔대요. 그래서 이게 저도 말할 때 아까도 되게 정확히 나오잖아요. 88 올림픽 때 누구, 92년 올림픽 때 누구,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게 일종의 올림픽이 만들어낸, 의도한 건 아닌데 시간의식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게 이때 이미 올림픽을 운영하기 위해서 김나시온을 만들었는데, 김나시움 하면 우리가 김나지움을 생각하게 돼요. 교육기관. 이건 이제 연관관계가 뭐냐면 원래 김나시오는 선수 훈련 장소인데 이 말은 김노스에서 나왔다고 추정을 해요. 김노스가 뭐냐? 벌거벗다. 올림픽 다 빨개복가잖아요. 근데 이제 근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교과 중에 체육을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나시온이 김나지움으로 바뀌면서 원래 체육 의미보다는 일반 교육의 의미로 좀 바뀐 걸로 언어학자들은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은 시설비가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참주나 귀족이나 상인들이 돈을 후원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스포츠는 후원이 중요하잖아요. 저희도 후원을 받습니다. 목마른 막 마실 수도 있고 의자가 좀 안 좋네?
그리고 이제 팔라이스트라 같은 게 이제 복합 스포츠 시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옷 벗고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오일 같은 것도 햇빛 세니까 바르기도 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원형이 어찌됐건 그때 있었던 거죠. 경쟁도 하고 그 나라의 영웅도 되고, 그리고 그런 스포츠 시스템 같은 것들도 만들어져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 자체가 아주 예외적이죠. 왜냐면 다른 문명권에선 이런 건 살펴보기 힘들거든요. 그럼 어떤 경주를 했냐? 처음에 달리기 경주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의문이 들었던 게, 아테네 하면 이 전함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수영이 왜 안 들어갔나 이 의문이었는데, 따지고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해전을 하거나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수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뱃사람들이 물고기가 필요해?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배를 잘 몰고 다니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결국은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초 체력, 또 이제 전투라는 게 백병전이니까 싸우는 기술, 이런 것 때문에 레슬링이나 권투, 격투기로 발전한 거고, 이 수영은 별도의 어떤 그런 걸로 발전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 이런 건 없었고요. 개최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올림피아의 중심지에서는 이제 헤라클레스의 성스러운 올리브 나뭇가지로 이렇게 개관을 딱 만들어서 줬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의 어떤 신화가 묻어 있는 거니까 신성한 거죠. 또 델포이에서 이제 올림피아를 할 땐 아폴론 신의 신성한 올기스 나뭇가지를 줬다고 합니다. 결론은 나뭇가지를 줬다. 근데 이제 우승의 대가는 진짜 엄청났던 게, 완전 스타가 됐대요. 이때도 우리 폴리스를 빛냈다.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는 500드라크마 정도 줬는데, 그게 그 당시로는 양 500마리 정도,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거는 계속 진행은 됐는데, 그리스 폴리스가 무너지고 나니까 알렉산더 이제 제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와선 황제가 주관하는 축전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로마 시대 때도 올림픽은 꾸준히 지역 축제로는 진행이 됐대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전성기로 가면서 사치와 향락이 심해지잖아요. 더군다나 종교와 사상이 발달한 문명권에선 이런 육체와 운동 같은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유교라든지 뭐 이슬람이라든지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 육체 활동이 향연이나 사치나 향락으로 간다라는 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해서 아주 독실한 로마의 기독교로 국교화한 황제예요. 로마 제국의 진정한 마지막 황제. 이 사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올림픽을 정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남긴 유산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스포츠십이라는 좋은 상상력을 만들어줬다는 건 그분들한테 좀 감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박람회 이렇게 보러 왔던 사람이 나도 좀 뛸 줄 아는데 하면서 막 나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해요. 현장 접수가 다 됐었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근대 올림픽 제1회 쿠베르탱 남자, 4년마다 한 번씩 빠밤 하면서 음악 나오면서 코스염 딱 단 신사나 나와서 그의 올림픽 정신에 따라, 그게 이제 1896년 제1회, 그러니까 1차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시작한 올림픽이거든요. 여기서 1896년 연도 나왔죠.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던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권피탈의 싸움을 할 때 이쪽에서 이제 올림픽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국가가 주도를 해서 몇 차례 올림픽이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원래는 순차대로 얘기하면 이게 6회 올림픽이 돼야 되는데, 참여 국가, 참여 가치, 조금 삐딱한 각도로 얘기하면 IOC의 기득권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1896년에 그 이제 제1회 근대 올림픽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쿠베르탱 얘기는 뺄 수가 없어요. 쿠베르탱은 집안이 정말 좋은 집안, 공부도 두루두루, 법학, 예술, 인문학 두루두루 했고, 유럽과 일대를 쫙 돌아다니면서 쫙 교육을 받고 오니까 이 사람이 그걸 정말 좋은 에너지를 쓴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우리 지금 독립협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독립협회가 싸울 때 러시아랑 일본 사이에서 싸운 거 아니에요? 요거 좀 궁금하시면 저희 임시정부 표현을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그때 이제 유럽에서는 열강 간의 전쟁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식민지 쟁탈전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쿠베르탱의 고민이 뭐였냐면, 이렇게 가면 정말 엄청난 파국이 온다. 유럽 열강 국가 간의 화해를 도모하고 제발 좀 국적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보자. 인류애적인,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인류애고, 조금은 이제 정치적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유럽의 정치사회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문제. 약간 프랑스 사람들이 그 혁명 정신, 인류애 이런 게 있어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우리 프랑스는 이런 걸 생각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 프랑스도 잘해야 돼. 복합적인 인물의 생각이 쫙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그 올림픽 정신의 기본이 다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단 여성이 참가하는 건 절대 반대. 갑자기 또 표정이 안 좋아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원론적인 거예요. 쿠베르탕의 남작이 뭐 이렇게 여성 혐오 이런 건 아닌데 원래 올림픽 자체가 남성만 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만 출전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만 또 출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분야별로 프로 선수들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쿠베르탕은 굉장히 반대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면 여성들이 별도로 여성 올림픽 연맹도 만들었고요.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여성 올림픽 대회도 했어요. 그리고 여성 올림픽 대회가 엄청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IOC 쪽에서 쿠베르탕의 입을 막은 다음에 이대로 갔다 큰일 난다 해가지고 흡수하면서 이제 통합이 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회 경기는 당연히 그리스니까 아테네에서 개최가 됐고, 그 당시 43개 종목에 14개국에 245명. 그러니까 규모가 작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우리 88 올림픽, 제가 또 88 올림픽 기준으로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37개 종목, 그리고 159개국 8,473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게 더 큰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 때문에 못했던 것도 있고, 냉전 시대가 오니까 사실 84년 LA 올림픽 때는 공산권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 전에 80년은 또 모스크바 올림픽이었거든요. 거긴 또 자유진영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88 올림픽 때는 아직 냉전이 안 끝났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 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모였다. 그것도 우리가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때 비로소 302개 종목 204개국, 그러니까 200개국이 넘었죠. 그리고 10,000명이 넘었어요. 11,100명이 참가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했죠. 몇 가지 좀 이제 재미있는, 알아두면 이렇게 딱 아는 척하기 좋은 거. 일단은 1회 대회부터 초창기 2회까지인가는 금메달이 없었어요. 1등은 은메달을 줬어요. 1등이 은메달이에요. 2등이 동메달을 줬어요. 3등은 부상, 이게 뭐 메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메달 제도가 있긴 했지만 초기에는 은동만 줬다. 금은 나중에 나왔다. 2회 대회는 대회가 3, 5, 15, 162일간, 그러니까 한 6개월간 진행이 됐어요. 대회. 5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뭘 얘기하냐? 이거는 프랑스 파리 만구 박람회에서 부속 행사처럼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벤트 행사 하나 있길래, 심지어 이때 아까 제가 여성들 못 참여하겠다고 했잖아요. 1회에서는 여성이 못 참여했거든요. 2회부터 여성이 한 20명 정도 참여했어요. 왜 참여했냐면 그 파리 박람회 이렇게 보러 왔던 사람이 나도 좀 뛸 줄 아는데 하면서 막 이러니까 막 여성도 옆에서 나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해요. 이래서 사실은 여성들이 이렇게 은근슬쩍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현장 접수가 다 됐었던. 그래서 최초의 성화봉송, 이 성화봉송이 갈수록 화려해지죠. 5대 6대주를 다 도는데, 성화봉송이 최초로 진행됐던 것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예요. 요게 이제 그때 히틀러가 했던 올림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유명한 사건이 있죠. 뭔지 아시죠? 그때 이제 기타이송원이라는 이름으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tab니다. 아시아인 최초의 메달 획득이고요. 실제로 올림픽에서 마라톤 제도를 도입한 이래 2시간 30분의 벽을 깼던 적이 없어요. 근데 2시간 29분 19초 2로 이 기록을 깹니다. 막 코치한테 따져 물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국가는 어디 있습니까? 왜냐면 자기가 메달을 땄는데 저희 기미가요가 나오니까 막 화내고, 우리나라 민족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뚜렷했던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손기정 선수에 대해 사실 별 관심이 없다가 언제 이분이 눈에 들어왔냐면 88 올림픽 할 적에 그때 성화봉송 마지막 스타디움 주자로 나오셨어요. 근데 그 표정이, 지금도 영상이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있을 텐데, 드디어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딴 데도 아니고 내 나라에서 성화봉송처럼 그래서 막 이렇게 우시면서 했고, 그러고부터 4년 후에 몬주익에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몬주익의 그 죽음의 언덕에서 그 언덕을 딱 통과하면서 완전히 다른 선수들을 다 제껴버려요. 그러면서 정말 처음 뛰었던 그 속도로 하면서 막 들어오고, 송혜 선수가 막 우시는 게 나중에 방송에 다 나왔거든요. 야, 이게
그 우리 민족의 역사로 봐도 진짜 대단한 거고 한 선수의 영광으로 봐도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고 소위 말하는 비주류 국가들이잖아요. 그때 식민지 국가 그런 역사로 봐도 너무나 가치 있는 건데 이게 기타의 손으로 불렸었던 손기정 선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너무 마음에 감흥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다라는 것들 자료 화면을 통해서 팍팍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재밌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것도 모르죠 작가님은 전 알아요. 제가 어린 날 마지막에 이게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잖아요. 날려요 언제나 이렇게 날리고 성화봉송하는데 88 올림픽 때는 많이 날렸어요. 어느 정도 많이 날렸냐? 스타디움이 꽉 찰 정도로 많이 날렸어. 진짜 한 3,000마리인가 날린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보통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화봉송 때를 향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명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올라가지 않죠. 한 명이 와서 세 명한테 나눠준 다음에 세 명이 밑에 딱 쓰면 지금은 되게 뻔한 기술이지만 엘리베이터 기술 세 명이 쫙 올라가요. 들고 그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위에 비둘기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하다가 불을 붙여요. 타죠. 1988년 서울올림픽 성화대 비둘기대회 참사 이후에 그 이후부터 비둘기를 띄우는 행사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88 올림픽이 얼마큼 중요한 행사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죠.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제 얘기는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은 되게 다양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화 다 풀면 안 되니까요. 이런 건 4년 후에 세계인이 함께하는 올림픽으로 제가 유튜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특별 방송은 이것으로 끝. 재밌죠?